엄마, 내 거 주식 얼마나 올랐어? 한 300 정도 올랐다고 한 것 같은데? 와,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행 가자. 캔디야, 돈이라는 건 다 쓸 용도가 있다 그랬잖아. 이거 너네 나중에 대학 가거나 창업할 때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 와, 돈이 잘 벌어지네. 재테크 선택을 캔디가 잘 해놓은 거지요. 엄마, 기분도 좋으니까 우리 눈사람 만들러 가면 안 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눈사람도 처음만 힘들지 조금만 굴리잖아. 그럼 단단해져서 금세 올라프처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빨리 나가자. 캔디야, 돈 만드는 것도 눈사람처럼 된다? 처음만 힘들지? 봉이처럼 만들어 놓으면 10년 뒤에 캔디한테 이게 엄청 큰 돈이 돼 있을걸? 오늘 눈사람으로 배울 건 처음에는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를 빠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오늘은요, 왜 지금 투자하는 집값이나 땅값이 지금 오르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이제는 현금이 아닌 투자로 돈을 굴려야 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장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돈을 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지금 집값, 땅값이 계속 잡는다는데 오르는지 아세요? 원리를 모르면 절대 집도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하필 오르는 타이밍에 팔게 되고, 뭐 우리나라 경제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 아는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1년간 여러분들에게 미국 경제만 봐도 좋았냐면 실직만 어마어마하게 뭐 2천만 명 가까이 되고 거기에 코로나 이 재앙으로 이 선진국이 완전히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미국도요, 부동산과 주식이 다 올랐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자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 오른 것 같아요. 부동산만 평균 약 10%, 많은 곳은 20% 이상 다 올랐고요. 코스피도 27% 이상 올랐어요. 이유인 즉슨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 달러량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일으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진짜 현금만 빼고 다 올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요,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의 방어 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려서 미국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부동산 주식 오른 이후 여기에 다 지금 통화량이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 규제 정책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올라도 팔 수 없는 집도 있고 세금으로 다 내기 때문에 앞으로 돈 내고 뒤로 돈 샌다는 표현이 딱 맞는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올랐는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돈을 제대로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하는 걸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러면 미국의 연준에서 돈을 무제한 푼다는 이 소리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다고요. 왜?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요. 돈의 양이 3배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내 5만 원짜리는 그대로 통장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의 양이 풀렸다는 건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만 어렵지 한 번 커지기 시작하면 복리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양이 쭉쭉쭉 늘어날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이제 막 눈싸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났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가 통화정책, 집값의 정책을 우리는 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 밀물이 여러분들한테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량, 원화 가치가 막 어떻게 될 건지 상상을 하셔야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요. 중요한 걸 생각하세요. 그럼 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저는 지금 토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이 땅이 321억 평 중에 내 땅은 딱 하나입니다. 희소성으로 따지자면 자산의 규모 중에 최고라는 거죠. 왜 자꾸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앞으로 유일한 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건지 그건 나중에 또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왜 서해안 산업벨트 시대 중에 이제 마지막 종착점, 여기 새만금으로 몰리는지. 자, 서해안의 삼성벨트 이 시대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서해안에 삼성의 정보력은 정말 대단한 게 인천, 송도, 화성, 천안, 용인, 평택 다 쭉 이렇게 서해안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20년 전에 새만금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삼성에서 풍력발전,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삼성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어디가 돈이 될 건지, 돈은 계속 찍어질 거고 부동산은 무제한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으로 세종시 다음으로 통합 새만금시로 여기 새만금을 지금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부동산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중에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할 건지 여러분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현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이 하락 속에 여러분들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에서 분명히 이 상승을 일으킬 거고 속도 차이입니다. 돈의 양은 늘 것이고 이 코로나라는 재앙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당신은 무너지실 겁니까? 인생에서도 눈싸움만 실컷 하실 건지 주먹만한 이 눈덩이 만들어서 눈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위기 속에서요, 누구는 지금 실컷 돈 벌어가고 있습니다. 눈 뜨고 나면 새만금 땅값이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주중거리다가 계약금 들고 오다가 땅은 쑥쑥 지금 날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새만금의 속도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부자가 되려는 여러분들의 그 부분이 막 꺾여지는 걸 볼 때 속상합니다. 이제 본인의 운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좋은 물건 잡고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2021년도에 운을 믿고 여러분 실행하십시다. 2021년도 여러분 대박 나시고요. 항상 좋은 일 있길 저도 또 기원하겠습니다. 토지쟁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캔디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